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승승요정이 모였습니다. 입시요정의 이승혁입니다. 네, 공부요정의 이승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질문을 받아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냐면 수능과 내신의 공부 방법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내신을 공부하는 방법과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 방법이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수능과 내신의 그 시험의 성격, 특징 이런 거에 대한 차이를 좀 먼저 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수능 시험 범위와 내신 시험 범위의 차이. 수능은 전 범위죠. 그렇죠. 네. 내신은 그 딱 배운 거, 범위. 중간고사, 네네. 뭐 기말고사 네네. 배운 범위, 네네. 이런 범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출제자입니다. 수능은 평가원에서 네. 교수님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네. 모아서 네네. 감금시켜놓고 네. 거의 한 40일 넘게 네네. 그 정도 네. 해서 감금 아니고 격리라는 격리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격리, 네. 감금은 이제 죄진 분들이 네, 가시는 네, 거죠. 네, 네. 격리한 상태에서 네. 이제 문제를 막 출제를 하시는데 네. 그런데 내신은 그냥 학교에서 얼굴 보고 배웠던 네,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네. 직접 이제 출제를 해주시고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수능은 단답형, 수학에서 나온 문제 정도가 단답형이죠. 그거 빼고는 다 객관식이죠. 네. 그러면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찍어도 한 20%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률상. 오지선다. 그렇죠. 오지선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지만 학교 내신은 어때요? 뭐 객관식, 뭐 서술형, 그러니까 단답형, 그다음에 뭐 다 포함해서 서술형, 그다음에 수행평가, 뭐 여러 가지로 구성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좀 다르고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 좀 다릅니다. 네. 수능은 하루에 그냥 몰빵해서 그쵸.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보나요? 한 그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입실 시간부터 그쵸. 들어간다고 보면 한 그 정도를 하루 종일 보고요. 네. 내신은 하루에 뭐 1, 2교시. 네. 뭐 많으면 뭐 3교시에서 한 3, 4일, 뭐 길면 5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수능과 내신의 어떤 성격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이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수능 같은 전범위인데 뭐 하루 전날, 뭐 일주일 전에 그걸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수능 출제라는 것 자체가 단순 암기형 문제보다는 네. 그죠? 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네. 좀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수능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들을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는 것들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보통 좀 잔머리가 있는 애들이 네. 내신보다는 수능이 네. 잘 나오잖아요. 네. 그죠? 동시에 이제 순발력도 좀 있어야 그렇죠. 되고. 네. 센스죠. 네네. 그렇죠. 학습 센스. 네. 네. 그래서 수능을 잘 보려면 그런 감각들을 키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국어나 영어에 처음 보는 지문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물론 뭐 국어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비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들이 많이 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똑바로 읽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하고는 좀 다르죠. 내신은 그냥 시험 보기 전에 그 작품을 그대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미리 다 자습실에서 다 공부하고 그 내용을 달달달 외운 상태에서 시험을 봤을 때 더 잘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능은 단순 암기는 잘 안 통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이해와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내신은 약간 암기까지 가줘야죠. 그래서 막 5회독, 6회독, 저희는 막 10회독까지도 막 시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막 눈만 감으면 어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도까지 이제 머릿속에 네. 딱 남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 시험의 범위의 특징 때문에 그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네네. 그 내신은 일단은 그쵸. 인간의 머리로 외우고자 하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법한 그쵸. 그런 범위인 것 맞아요. 같고 양인 것 같고. 네. 근데 수능은 저걸 다 외우자니 그건 불가능하니 저거를 이해하고 써먹자라는 그렇죠.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네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잠깐 스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수능 같은 경우 문제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뭐 저 얼굴 같은 걸 하나 딱 띄워주고 닮은 사람을 찾아봐라. 뭐 1번 뭐 조인성, 네. 뭐 2번 뭐 이정재, 어디서 기분 나쁘겠는데. 네. 뭐 3번 김국진, 네. 뭐 이렇게 4번, 5번 그때 하시면 사람들이 보고 김국진 닮았다. 네. 그럼 가장 알맞는 답을 딱 해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능 스타일. 네. 제가 누군지 몰라도 누군지 몰라도 그쵸, 그쵸. 이목구비를 보고 네. 생각해보고 이런 비슷한 구석이 있네. 네. 딱 잡잖아요. 내신 문제에서 암기 문제는 어떤 거예요? 제 사진 딱 띄워주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제 이름을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그쵸. 틀리는 거죠. 못 외웠으면. 못 외웠으면 예,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신은 암기까지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 이게 차이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출제자의 성격입니다. 네. 수능 문제는 가르친 분이 절대로 출제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은 철저히 배제하잖아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 같은 해에 8촌까지 조사를 한대요. 친척 중에 이번 올해 응시하는 사람이 8촌 이내에 있으면 그분을 출제위원으로 하지 않는다. 제척하고 기피 제도라고 하는데 네. 그걸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분리시키잖아요. 네네. 그런데 학교 내신은 어때요? 매일. 네, 그렇죠. 매일 만나보는 매일 그분이. 뵙고 예. 매주 적어도 매주 한 번쯤은 뵙는 분들이 네. 시험을 출제해 주잖아요. 네. 가르쳤던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차이가 나요?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쵸. 내신은. 네. 내신은 정말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요. 수능은 그러면 수능은 기출문제를 잘 다뤄야 돼요. 물론 매년 조금씩 신유형이 나오긴 하는데 거의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어요. 수능 출제 매뉴얼이 있어서 그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향성이라는 게 있고요. 반면에 내신과 관련된 기출문제는요. 매해 조금 달라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기출문제를 풀렸어요. 작년, 재작년 거 2년치를 풀렸어요. 잘 봤어요, 애들이 시험을.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잘 보겠거니 기대했는데 완전 망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코로나 시대 때 네. 시험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아, 네네네. 애들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자체의 수준을 낮췄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네. 감안하지 않고 고난도만 연습해서. 네. 네. 그렇게 해갖고 시험을 봤더니 완전 망한 거죠.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 내신은 출제 경향성이나 난이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바뀌면 또 바뀌고요. 네네네. 그래서 학교 내신은 기출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좀 완전 좀 다른 방법이다. 수능은 기출문제, 내신은 학교 수업.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혹시 뭐 첨언해 주실 딱 맞는 말씀하셔서 첨언할 것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다만 이제 내신 문제를 이제 그 아이들이 풀거나 네. 그 접근을 할 때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부교재라든가 이런 걸 네, 이용해서 많죠.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도 좀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문제 유형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수능 공부할 때 저희가 항상 수학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성격이긴 한데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뭐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오지선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문제 유형이 딱 두 가지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와 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네 개는 다 맞는 말이고 네.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하나 틀린 거, 네. 이 틀린 게 어디가 틀렸는지를 분석하면서 네. 요거를 연구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맞는 것 한 가지 고르시오 네. 라고 했을 때 틀린 게 네 개잖아요. 네. 이 네 개가 왜 틀렸는지를 그쵸.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릅니다. 수능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맞는 문제와 틀린 문제의 그 오답 이유를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만 딱 고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안 되고 왜 이게 틀렸는지 이게 왜 맞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내신은 지필평가. 네. 지필평가를 준비하는 방법은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암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또 하나가 좀 수행평가가 요즘에 한 40%까지 나오거든요. 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수행평가 준비를 좀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월드컵이라던가 네. 올림픽이라던가 네네. 이렇게 세계 축제 갔다 오면 네네. 남자들도 미치잖아요. 그중에 네. 또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맨날 미친다고요. 겨울에도 해, 여름에도 해, 네. 뭐 그쵸. 시즌 때 계속 철마다 바뀌어가면서 네, 지구 하니까. 반대편에서 하는 축구도 애들이 여기서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가까운 아시아에서 하면은 그나마 네. 좀 시차가 괜찮은데 네. 또 먼 유럽에서 하면 새벽장 설쳐가면서 그거 다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남학생들이. 네. 어찌됐든 수행평가까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내신에서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서술형. 네.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의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는 자꾸 누구한테 설명해 봐야 돼요. 설명하는 방식, 그 다음에 직접 막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 네. 이런, 그러니까 백지 테스트. 네.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능은 그 객관식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반면에 내신은 내가 직접 설명하고 써보고 하는 것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 서술형이 또 점수 비율도 높으니까 높아요. 비중이. 네, 높아요. 한 문제당 막 8점, 막 네. 10점 말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
요즘에는 부분 점수를 또 안 주세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짜졌네요. 네, 그 난이도나 그 변별력 때문에 네네. 그냥 하나 틀리면 그냥 다 틀리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참 신경 써가면서 좀 내신 대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험 시간. 수능은 하루에 그냥 몰아서 네. 하루에 딱 보잖아요. 아침 8시, 8시 오후 한 반인가? 4시쯤 대학 4시 끝나잖아요. 예, 예. 네. 내신은 그에 비해서 약간 좀 그 기간 있잖아요. 그 시험 기간, 네.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소장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아까 뭐 그때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약간 사스명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내신 학교 다닐 때는 벼락치기했죠. 그렇죠. 네.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네, 그때는. 네, 네. 그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라도 해야죠. 그렇죠. 네. 저도 그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라. 내신은 가능하다. 근데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생활은 규칙적이어야 된다. 내신이고 아니고 동일하게 나는 6시간, 7시간 자야 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고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때도 계속 그냥 꾸준히 자는 애들이 있어요.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뭐 본인 컨디션 유지하기를 위해서 네. 그게 이제 다른 과목 몰라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몽롱하면 평소에는 풀거나 기억이 나는데 이 시험장 들어가서 컨디션이 나빠서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 네네. 그 아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본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닐까. 아, 네네. 예, 그러다 보니 네. 컨디션이 어떤 과목은 컨디션이 중요해서 좀 많이 자둬야 되고 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사정이 있겠죠.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수학은 그 전날에 좀 잠을 좀 자주는 게 왜냐면 수학은 그 전날에 만회가 안 돼요. 하긴 그러네요. 예. 수학은 그냥 그동안 쌓아온 실력대로 그냥 보는 거고요. 네.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전날 해야죠. 네, 근데 그렇죠. 네. 저희가 암기력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잠을 잘 때 네. 암기했던 내용이 낮에 암기했던 내용이 차곡차곡 정리가 된다. 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암기력을 향상시켜 준다. 네. 이 얘기를 아이들이 많이 좀 들어서 듣고 와갖고 네. 자기 암기하기 전날엔 잠을 좀 많이 자야 된다. 근데 더 암기가 잘 되는 건요. 바로 직전에 본 게 제일 암기가 잘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잠을 자면서 암기를 하라는 거는 평소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학교 가기 직전에 그렇죠. 컨닝 페이퍼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렇죠. 그걸 만들 때 확실하게 암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컨닝 페이퍼를 쓰지 않아도 이미 외워져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효과 본 방법은 그건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물론 컨닝을 해서 대학을 갔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원리로 진짜 커닝 페이퍼까지 만들 시간이 없으면 시험 보기 전에 계속 외웠던 거를 시험 때 받자마자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커닝 페이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정당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신은요. 그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좀 줄여가더라도 그 전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내신 준비라고 하면 수능은 평소에 막 이렇게 몰아쳐서 자는 애들도 수능 준비를 위해서 1, 2주 전부터는 잠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아이는 나는 규칙적으로 난 평소에 시험 전날에는 항상 2-3시간을 잤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 2-3시간 잘 거야. 이런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수능은요 정말 수능 보기 전까지 그 수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정신력과 체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범위가 다르다. 그리고 출제자가 다르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다르다. 거기에 맞춰서 내신과 수능의 공부 방법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입시요정의 이승혁 공부요정의 이승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